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시사 바리스타 뉴스 백브리핑 오늘 순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 건강 많이 염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지금도 뭐 사실 그렇게 막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번 주에 병원도 좀 가고 약도 먹고 일도 조금 하는 양을 좀 줄이면서 컨트롤 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을 매주 했는데 한 달에 한 2번 정도로 좀 줄이고 여러모로 좀 욕심을 좀 부렸던 일들을 조금 줄이면서 당분간은 좀 정신 건강에 최선을 어 다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오래 달려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저랑 같이 오래 달려 주실 거죠? 한겨레 경향신문이 우리 기자들이 다루지 않는 것들 요즘 많잖아요. 그리고 또 올바른 이야기 많이 하지만 여전히 좀 김어준 씨나 주진우 같은 언론인들 올바른 이야기 많이 하지만 그분들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 허재영 기자가 그들의 보완제로서 분명히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여러분이 좀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종합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지금 이 여러 가지 혼돈의 시대에 잘 걸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건강 관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정신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은요. 정경심 교수의 그 동양대 표창장 이 의혹 사건 요 부분과 관련해서 짧게 좀 논평을 좀 준비를 했어요. 정경심 교수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벌금 9억 원과 함께 검찰에 일단 징역 7년 구형하는 게 일단 좀 생각보다는 구형이 세네요. 여러분 구형입니다. 구형이라는 건 검찰이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형을. 이게 선고가 아닙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뭐 그래 검찰은 검찰대로 당연히 이제 유죄 이제 그 구형을 하는 건 당연한 건데 내용이 좀 문제가 있다. 구형의 내용. 구형을 이렇게 요청하면서 판사에게 설명하는 내용에 굉장히 그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좀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뭐냐? 검찰이 이걸 국정농단 사건과 유사한 성격이다. 이러면서 징역 7년을 구형했어요. 1심 이제 정확한 선고는 다음 달에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국정농단 사건하고 비교를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전혀 별건의 사건이죠. 이게 지금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 시점이라고 주장하는 게 그 검찰의 지금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2013년 6월이에요. 그때 대통령이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죠. 대체 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어떻게 2013년 6월에 박근혜 정부를 국정농단할 수 있죠? 아무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국정농단하고. 이게 어떻게 지방대를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지방대의 교수가 어떻게 국정농단을 해요? 당시 조국 교수는 공직자도 아니었고 되레 박근혜 정부가 탄압하려면 탄압할 수 있는 그런 학자 아니었습니까? 지금 이제 검찰이 이렇게 말하는 건 여론 호도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도 이 정도 사실은 알고 있지만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참 뻔뻔한 얘기하는 거죠. 이 검찰이 지금 최순실하고 정경심을 비유해가지고 여론전을 펴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참 어떻게 이거 최순실은 여러분 이제 당연히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또 헷갈려해요. 잠깐 짚어드릴게요. 최순실 딸 정유라 이 사람이 이화여대에 입학을 하긴 했는데 그게 완전히 입학 과정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화여대 입학 취소가 됐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학력도 인정이 안 돼가지고 애초에 그 승마특기생 그것도 그 입학할 때 자격조차도 미달이었는데
교수들이 막 회의를 해가지고 맞다 이거 서류 제출 시점 이후에 벌어진 무슨 승마 무슨 대회였지만 에이 뭐 그래도 금메달 땄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특혜를 줘가지고 겨우겨우 입학했던 게 나중에 다 드러났어요. 그리고 심지어 대학에 합격하고 나서도 학과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시험도 제대로 안 보고 그런데 이 학과 교수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걸 막 자기가 막 뒤에서 다 일 처리해가지고 억지로 점수 주고 이따위 짓을 저지른 게 다 드러났던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지금 정유라랑 최순실 딸 정유라랑 정경심 교수 딸이랑 이게 조민 씨랑 같아요? 위조를 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적어도 조민 씨는 성실하게 학교 다니고 어떤 교수도 그죠? 정경심 교수 딸 뭐 고려대 의대에 입학 자격 없다. 뭐 불성실하게 수학했다. 이런 거 증언하는 사람 없잖아요.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그리고 뭐 최순실이 뭐 국정농단을 이것만 했어요? 정말 그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해서 그 자기 딸 그 뭐 유럽에 유학 보내고 그리고 그 뭐 승마 뭐 말 뜯어내는데 삼성 기업 이용하고 기업들 다 동원해가지고 조카 장시호 이용해서 미르재단 만들어가지고 지들 멋대로 운영하다가 그거 다 들켰던 거 아니에요. 최순실하고 정경심 교수하고 이게 비교나 가능한 사안입니까? 아니 당연히 우리는 이게 비교가 가능하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은 또 이게 몇 년 지나면 약간 헷갈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고 잘 주변에 설명해 주세요. 검찰 너희들은 국정농단 말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어. 진짜 지랄하고 자빠졌네. 제가 검라라고 자빠졌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검란이 아니고요. 검랄입니다. 검랄. 검찰 지랄. 검찰이 지랄하고 자빠지고 있어요 지금. 검찰 지랄 사태. 니들이 지금 검찰이야말로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건 자체가 지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무장관 조국 법무장관 바꾸려고 별의별 짓 다 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박상기 법무장관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은 임명은 안 될 것 같다.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압박하러 왔었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국정감사 때도 윤석열 총장이 그런 비슷한 취지의 대화가 오간 거는 윤석열 총장도 인정했잖아요. 검찰 니들이야말로 국정농단하고 있잖아 지금. 정경심 교수 이제 마지막 결심 공판까지 열리고 해서 이제 선고 공판만 이제 다음 달에 남겨두고 있는데 사실은 좀 제가 좀 시간을 좀 내서 이 정경심 교수의 재판 과정에서 좀 벌어진 최근의 일들, 이제 표창장 위조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거 검찰이 시연을 했는데 이게 또 엉터리란 얘기도 있고 또 변호인단이 또 지난주에 이번 주에 그 시연을 또 직접 해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검찰의 공소장 내용과는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 위조가 안 되는 걸 직접 이제 증명해내기도 했는데 이거를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다가 도저히 이거는 몇 분짜리 방송으로는 정리 자체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일단은 좀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일반인이 이해를 하기에는 너무 멀리 가버렸어요. 이게 표창장 그 위조가 되냐 안 되냐 이걸 좀 증명하는 내용들이. 근데 아마 어쩌면 빨간아재님이나 장용진 우리 기자분의 TV 여기서도 자세하게 얘기를 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재판부가 아마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확한 내용을 분석하는 건 조금 제가 더 고민을 해볼게요. 이건 좀 준비가 좀 많이 필요해서 나중에 뭐 제 생방송에서 뉴스베이다 보여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사건 파악하는 거기서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하고요. 일단은 오늘은 무슨 얘기만 좀 드릴 거냐면 네. 지난달 29일 날 열린 공판에서 변호인단이 이제 검찰 공소장 내용을 막 반박하는 그런 표창장 위조 시연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때 판사가 좀
의미심장한 발언을 한 게 있어가지고 그거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발언인데 뭐냐면 판사가 검찰과 변호인 쪽 모두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짜 전문가들이 보고 웃을 수도 있다. 예,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네요. 예, 그러면서 양쪽 모두한테 전문가의 인증을 받은 정확한 확인서를 2주 안에 내달라. 이렇게 말을 했네요. 그러니까 대검찰청 소속 포렌식 전문가도 안 되고 동양대 교수 같은 그런 정경심 교수 쪽과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 다 둘 다 안 돼. 객관적 제3자 그 제3자여야 한다. 그러니까 전문가를 그런 사람들의 인증을 다시 한번 받아가지고 의견서를 제출해달라. 그러니까 표창장 위조가 되냐 안 되냐 각자 싸우고 있는데 둘 다 말 못 믿겠어. 진짜 전문가 데려와.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판사의 속마음을 읽는데 이거 굉장히 힌트예요. 뭐냐면 지금 재판부가요. 검찰, 그러니까 대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검찰이 내세운 대검찰청 포렌식 전문가의 설명도 못 믿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포렌식 전문가는 아무래도 변호사 쪽보다는 검찰 쪽에 좀 더 신빙성을 두고 보는 편이었죠. 지금까지는 재판들이 늘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수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공무원이잖아요. 대검찰청 직원은 포렌식 전문가인데 그런데 검찰 쪽이 내세운 포렌식 전문가의 의견서를 판사가 못 믿겠다고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인 쪽은 당연히 비전문가 민간인이니까 못 믿겠다고 얘기를 해도 사실 이상할 건 아니에요. 제가 변호인단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근데 검찰 쪽이 내세운 대검찰청 직원, 포렌식 전문가조차도 판사가 못 믿겠다. 제3자 데려와. 인증받아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사실상 이건 검찰이 망신당한 거라고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당장 겉으로는 이제 판사가 뭐 나는 정경심 변호인단 말이 더 믿겨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뭐 둘이 뭐 팽팽하게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검찰로서는 대검찰청 포렌식 직원 말조차도 못 믿겠다고 말한 거니까 망신당한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선고 결과를 우린 좀 예상을 해 봐야 되잖아요. 판사의 속마음은 현재 어떤 상태일까? 제가 늘 재판 관련해서 제가 콘텐츠 만들 때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있을 거예요. 이 어떤 원칙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49대 51 이론이라고 이게 제가 이제 법조 기자 생활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저 나름의 이제 기준 같은 거였는데 그러니까 판사가요. 검찰이 제시한 여러 혐의들, 공소장이라든지 그리고 공판 과정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 다 두루 들어보고 나서 합리적 의심이 배제되기 어려울 정도로 증명이 됐다라고 혐의가 증명이 됐다라고 판사가 인정을 해야만 이게 유죄로 선고가 나와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도 무죄가 나오지만 여러분 혐의 입증이 좀 완벽하게 안 돼도 무죄가 나오는 거거든요. 재판이란 건 그래요. 그래서 지금 판사가 지금 진짜 전문가 양쪽 모두 진짜 전문가의 인증을 다시 받아와가지고 의견서 제출하세요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판사가 대단히 지금 검사의 지금 말을 지금 여러 가지 혐의 입증 내용을 두고 고민 중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49대 51 여기 중에 지금 49%의 혐의 입증의 문턱을 못 넘기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판사의 속마음.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지금 7대 3 정도로 굉장히 우세하게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이 이기고 있는 거라고 분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 왜냐하면 지금 위조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도 당연히 이제 1차적으로 볼 거고요. 이것도 지금 검찰이 이것도 굉장히 망신당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검찰 공소장 자체에서도 이미 오류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확인이 돼가지고 한번 공소장도 바꾸고 막 그랬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좀 더 크게 보는 건 뭐냐면 위조돼서
기재소에서 제출됐다라고 하는 그 표창장 원본 자체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잠깐 까먹으셨을 수도 있는데 원본이 없는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표창장 사본입니다. 검찰이 제시한 거는. 그러니까 판사가 이거 범행이 설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 표창장, 검찰이 제시한 이 복사본 요게 이걸 갖고 재판하는 게 맞아? 동일성 여부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니야? 예, 판사가 이것부터 아마 고민을 저는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설사 이거 위조를 했더라도 정경심 교수가 위조를 했는지 다른 사람이 위조를 했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복사본 가지고 재판을 하는 게 과연 맞는 거야? 아마 판사는 고민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이게 그 정경심 교수를 이걸 가지고 처벌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 왜냐하면 이제 정경심 교수가 했다라는 증거가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표창장 자체가 이게 위조가 된 게 맞아? 예,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 검찰 공소장 내용도 여기저기 막 구멍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49%의 그 문턱 못 넘을 것 같습니다. 예, 못 넘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봐도. 예, 그래서 아마도 다음 달에 저는 무죄 선고가 나올 거라고 조심스럽게 일단 예측을 하는데, 다만 그 선고 앞두고 종합적으로 한번 더 좀 정리를 좀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워낙 제시된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라디오 콘텐츠로는 도저히 정리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말해봤자 여러분 이해도 안 되고 저도 좀 어렵고요.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좀 재판이 좀 우주 저 멀리까지 가 있는 상태예요. 1년 넘게 지금.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부는 좀 읽어봐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막 검찰과 변호인단이 막 설명을 하는 내용들을 좀 들어보고 우리 김태형 기자가 설명한 그 기사들을 보는데 이게 뭔 소리야. 저도 이젠 좀 헷갈려요. 워낙 좀 다른 걸 취재하는 것도 많고 해서. 아무튼 요 얘기는 좀 다시 좀 드릴게요. 그리고 2부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윤석열 검찰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검사들이 벌이고 있는 검찰의 지랄 사태 좀 더 논평해 드릴 게 있어요. 2부에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지현 기자입니다.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허지현 TV가 인플루언서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신개념 쇼핑몰 유인회와 제휴를 맺고 자그마하게 상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양질의 제품을 허재현 기자가 직접 경험해 본 뒤 여러분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구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유튜브 영상 댓글란 상단에 올려둔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허재현 기자가 운영하는 탐사보도 매체 리포액트의 누리집에 오시면 편리한 구매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 몇 번만 하면 될 정도로 아주 간편합니다.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허 기자의 취재 활동을 위한 제작비로 적립이 되니까요. 허 기자도 응원해 주시고 좋은 제품도 싸게 사고 일석이조의 기분 좋은 소비를 해보세요. 판매 상품은 주기적으로 바뀌니까요. 방송을 통해 계속 확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